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황금빛 시니어TV에서 드리는 안내 말씀을 잠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상한과일의 위험성 및 곰팡이 독소와 관련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보건기관의 발표 자료와 일반적인 의학적 상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과 면역력이 다르고 기저질환이나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신체 반응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의 내용은 모든 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의학적 처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당뇨, 만성신부전, 간 질환 등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계신 시니어분들께서는 식단 변화나 음식 섭취에 있어 반드시 주치의나 전문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는 황금빛 시니어TV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가요? 우리는 참으로 성실하고 검소하게 살아온 세대입니다.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 입에 들어가는 것은 늘 아끼고 아껴오셨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음식을 버리는 것은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마음 무거운 일입니다. 특히 귀한 자식들이 사온 과일이나 큰맘 먹고 산 비싼 제철 과일이 냉장고 구석에서 살짝 물러있거나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하면 열이면 열 모두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에구 아까워라. 여기만 쓱 도려내면 괜찮겠네. 과도를 가져와서 상한 부분만 깊게 파내고 하얀 속살이 나오면 안심하며 입으로 가져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황금빛 시니어TV가 아주 엄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동은 단순히 음식을 아끼는 미덕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과 신장에 독약을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60대 이후에 우리 몸은 20대, 30대와 다릅니다. 예전에는 대충 먹어도 이겨냈던 독소들이 이제는 우리 몸의 치명적인 질병으로 직결됩니다. 오늘 영상을 아주 상세하게 왜 우리가 그 과일을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야 하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과일을 관리해야 우리 소중한 몸을 지킬 수 있는지 의학적,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건강 수명이 10년은 늘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먼저 우리가 상했다고 표현하는 상태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과일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은 단순히 겉면이 지저분해진 것이 아닙니다. 곰팡이는 일종의 미생물이며 번식을 위해 균사라는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숲속의 나무를 생각해보세요. 땅 위로 솟아오른 나무는 일부분일 뿐 땅 속에는 그보다 훨씬 넓고 깊게 뿌리가 뻗어 있죠. 과일에 핀 곰팡이도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솜털 같은 곰팡이나 검은 점은 곰팡이가 이미 번식을 마치고 외부로 포자를 퍼뜨리는 단계입니다. 즉 눈에 보일 정도면 이미 과일 내부에는 거미줄처럼 곰팡이 뿌리가 퍼질 대로 퍼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과일은 채소보다 수분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수분은 곰팡이 독소가 이동하기 가장 좋은 매개체입니다. 전문 용어로 이를 마이코톡신의 MyCOTOXIN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소는 수분을 타고 과일의 세포 사이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사과 윗부분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그 독소는 이미 사과 아래쪽, 즉 겉보기에 아주 싱싱해 보이는 곳까지 도달해 있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우리는 칼로 상한 부분에서 12cm 더 깊게 도려내면 안전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미세한 곰팡이 균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보이는 그 미세한 독소의 길을 우리는 칼질 몇 번으로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과일 도려내 먹기가 위험한 첫 번째 과학적 이유입니다. 많은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으로 안 먹고 잼으로 만들어서 푹 끓여 먹어 설탕에 절여서 청을 만드는데 설탕이 소독해주겠지. 이것이 두 번째로 무서운 오해입니다. 곰팡이 독소, 특히 과일에서 흔히 발견되는 파툴린 PATULIN이나 아플라톡신 같은 물질은 열에 굉장히 강합니다. 일반적인 조리 온도인 100도에서 끓이는 정도로는 이 독소들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200도에서 3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야 겨우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가정집에서 과일을 그렇게 태우듯 조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탕에 절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은 삼투압 현상으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이미 생성된 독소 자체를 분해하거나 없애지는 못합니다. 결국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끓여서 잼을 만들면 여러분은 농축된 곰팡이 독소를 매일 아침빵에 발라 드시는 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60대 이상 시니어들에게 이것이 더 위험할까요? 우리의 간 때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이자 해독 기관입니다. 젊은 시절의 간은 회복력이 빨라서 웬만한 독소는 걸러내고 스스로 치유합니다.
하지만 60대를 기점으로 간세포의 재생 속도는 급격히 느려지고 해독 효율도 떨어집니다. 이때 들어오는 곰팡이 독소는 간세포를 직접 타격합니다. 특히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는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이는 가공육이나 술보다 훨씬 강력한 발암력을 가진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간에 독소가 조금씩 쌓이면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뒤에 원인 모를 간암이나 간경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고 평생 성실히 살았는데 왜 간이 안 좋을까?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잘못된 식습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각 과일마다 상하는 방식과 독소의 특징이 다릅니다. 1. 사과 파툴린의 온상. 사과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즐겨 드시는 보약 같은 과일이죠. 사과가 상하면 표면이 움푹 들어가면서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독소가 파툴린입니다. 파툴린은 위 점막을 자극해 궤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뇌와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과는 과육이 단단해서 곰팡이가 안 퍼질 것 같지만 사과의 중심부 씨가 있는 곳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그 통로를 통해 독소가 순식간에 퍼집니다. 컷이 조금이라도 물렀다면 속은 이미 오염된 것입니다. 2. 귤과 오렌지. 곰팡이 포자의 이동박스채로 사다 놓는 귤 한 개가 푸른 곰팡이로 덮여 있다면 주변 귤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귤은 껍질이 얇고 수분이 아주 많습니다. 곰팡이 핀 귤 옆에 붙어있던 귤들은 비록 겉으로 곰팡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포자가 껍질 틈새로 스며든 상태입니다. 옆에 것까진 아까운데 하시겠지만 곰팡이 핀 귤과 직접 접촉한 귤들은 과감히 버리시는 게 상책입니다. 나머지 귤들도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씻어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야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딸기와 포도. 수분의 고속도로. 딸기나 포도처럼 알이 작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 곰팡이가 발견된 즉시 그 팩 전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딸기는 조직이 매우 연해서 곰팡이 균사가 침투하는데 채 몇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알이 곰팡이로 짓물렀다면 이미 그 팩 안에 있는 모든 딸기는 독소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4. 복숭아와 배. 부드러운 과육의 함정. 복숭아는 씨 주변부터 썩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깎아보니 씨 주변이 시커멓게 변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드시면 안됩니다. 씨 주변의 공간은 곰팡이가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곰팡이 독소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시니어분들은 노화 현상과 헷갈려하기 쉽습니다. 첫째, 식후에 유독 피로감이 심하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소화가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간이 독소를 해독하느라 과부하가 걸리면 극심한 피로가 몰려옵니다. 둘째,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독소가 혈액 속에 돌면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이유 없이 가렵습니다. 셋째, 면역력 급감입니다. 곰팡이 독소는 우리 몸의 백혈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감기에 한번 걸리면 한 달 내내 안 낫거나 대상포진 같은 질병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여러분의 식탁 위에 상한 음식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신장 건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곰팡이 독소의 미세입자들은 이 필터 구멍을 막거나 파괴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투소까지 가지 않으려면 아깝다는 생각보다 내 신장을 아끼는 마음이 더 커야 합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드려야겠죠. 어떻게 하면 아까운 과일을 버리지 않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1. 일주일 단위 구매를 생활화하세요. 대량으로 사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신선한 과일을 적게 사서 바로 드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병원비를 아끼는 길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쟁여두는 습관이 있지만 이제는 그때그때 신선하게로 바꾸셔야 합니다. 2. 냉장고 과신 금지. 냉장고는 곰팡이의 번식을 늦출 뿐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특히 저온에서도 잘 자라는 곰팡이가 많습니다. 과일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두면 습기가 차서 금방 상합니다. 키친타올로 하나씩 싸거나 구멍 뚫린 비닐에 넣어 공기가 통하게 해야 합니다. 3. 구매 즉시 상처 확인하기. 마트에서 사온 과일 중 유독 빨리 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송 중에 부딪혀 멍이 든 과일입니다. 멍든 부위는 당분은 높지만 방어막이 깨진 상태라 곰팡이가 가장 먼저 침투합니다. 과일을 사오면 멍든 것부터 골라내어 그날 바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4. 과일 세척 후 물기 제거의 중요성.
많은 분이 씻어서 냉장고에 넣으시는데 물기가 남은 상태로 들어가면 곰팡이에게는 최고의 집이 됩니다. 반드시 마른 행주로 닦거나 자연 건조한 뒤 보관하세요. 존경하는 황금빛 시니어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상한 과일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때는 곰팡이 핀떡도 떼어 먹고 다 살았다. 요즘 세상이 너무 유난이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대기오염, 스트레스, 그리고 예전보다 길어진 평균 수명은 우리 몸이 버텨내야 할 짐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오늘 이후로 냉장고에서 상한 과일을 발견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쓰레기통으로 보내세요.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간을 살리는 길이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후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어떤 비싼 과일보다, 그 어떤 돈보다 귀중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늘 싱싱하고 깨끗한 생명의 음식만 오르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평소에 아깝다며 상한 것만 드시던 친구분이나 고집센 남편 혹은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황금빛 시니어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가장 정확하고 진솔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황금빛 시니어TV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